이번 강의는 조선후기 문화 역사의 편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정리하면 사회편에서 성리학적 사회질서 강화란 대목에서 서원이라든가 향약, 예약과 보화 이 네 개는 구분하면서 좀 신경을 써두시 바랍니다. 즉 서원과 향약은 묶어서 우리가 향촌 자체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약과 보학은 성리학적 시설을 강화하는데 다시 말하면 신분질서 유지 목적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게 역사서 편찬, 조선 전기 때 역사서 편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시대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시대 문화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했어요. 자, 유학이란 분야가 나온다든가 문학이란 분야가 나온다든가 역사서 분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분야는 동일한 변천을 거친다 그랬어요. 고려와 조선은 동일한 변천을 거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어떤 경향을 띠게 되느냐? 그러면 초기에는 자주적이라든가 주체적 경향이 강하게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중기에는 어떤 경향을 띠게 되느냐? 그러면 사대적이라든가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 후기까지는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조선시대는 후기가 별도 편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5편인데요. 6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후기 때는 다시 자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역사서 편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적 주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누가 중심이 되냐면 단군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을 공개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단군을 중시하면서 자주적 주체적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중기에 가면은 기자를 중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자조선은 현재 역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적 역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자조선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때는 기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를 편찬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가면 15세기를 다시 초기로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5세기 초기하고 중엽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초기의 사관은 어떤 사관이냐? 그런데 편찬 목적이 왕조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힌다. 조선왕조 개창의 정통성의 명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리학적 통치범을 정착할 목적으로 자주적 주체적 다시 말하면 15세기 역사를 편찬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역사서라고 있잖아요. 역사를 편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5세기 초기에 나왔던 왕조 정통성이라든가 성리학적 통치범을 정착해 나왔던 역사서 중에 정도전이가 썼던 고려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고려 말에 나왔던 성리학적 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는 사략이 쪽일런저리요. 이 이재는 사략을 계승했던 성리학적 사관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국사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를 쓴 겁니까? 고려국에 대한 역사를 쓴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를 서술하는데 무슨 채로 서술하냐면 편년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편년체로 서술하면서 고려사 저료의 하나의 모태가 되고 있다. 여러분 교재에는 모체라 그랬죠. 모태나 그 말인 것 같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박상희 공근이가 썼던 동국사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동국사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태종 때 공군이 서술했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도전의 고려역사와 동일하게끔 성리학적 사관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리학적 사관의 역사서로 등장하는데 다 우리나라 역사를 어디를 시발점으로 보느냐? 단군을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군을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고대사를 서술했던 최초의 책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점 세 번째 가다 보니까 삼국시대의 서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느 나라 중심으로 썼다? 신라 위주로 썼다고 나와 있어요. 신라 주류 중심으로 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점 네 번째 가다 보니까 주자의 강목법에 따라서 조선시대 강목체의 효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왔던 15세기 초기의 역사서가 등장하는데 성리학적 사관의 역사서였다. 이렇게 나오겠고 중기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적 주체적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초기는 몇 세기를 이야기하느냐면 15세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자주라 그랬으니까 15세기 어디서 자주적 역사관이 나와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 자주적 역사관이 15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종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는 일반적으로 타종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종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역사는 민족적 자각을 일깨운다. 우리나라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왕실과 국가위신을 높이면서 문화를 향상하려는 목적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잠깐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주적, 주체적 역사관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역사책으로 고려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고려사가 나오는데요. 고려사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고려사라는 것은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하는데 언제부터 편찬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세종 때 편찬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종 때 시작을 했던 것인데 세종 때 시작을 해서 언제 완성된 겁니까? 문종 때 완성된 거예요. 고려사도 문종 때 완성됐고 고려사 저려도 문종 때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 고려사죠. 그래서 고려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서술하는데 무슨 채로 서술했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전체로 서술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기전체 서술 방법. 우리나라에서 기전체 서술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기전체 서술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처음 세 번째 보니까 조선건국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조선왕조의 개창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고려 후기 무신직공기라든가 우왕, 창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정기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고려 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고려사조례에서 자 공민왕 다음에 왕이 올라왔던 누가 있습니까? 우왕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이 올라왔던 분이 창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왕과 창왕을 뭐로 기록해요? 신돈의 후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우와 신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려 왕조의 기본 정통성의 왕조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사에는 왕의 업적을 기록할 때 어디에 기록하느냐? 세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왕과 창왕은 세가에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한다? 열전에 기록해버립니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그러면서 이 고려사는 누구 중심의 역사냐면 왕권 위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료는 신권 위주의 역사지만 고려사는 왕권 위주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뒤에 나오게 되는 게 고려사 저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고려시대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통감이나 저료나 실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체라 그랬습니까? 편년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고려사 저료도 편년체 역사책입니다. 문종 때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고려사니까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중심적 자료가 될 거예요. 무엇도하고 같이 고려사나 고려사조는 공통적으로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고려사는 왕위주의 역사라 그랬지만 고려사조는 신권 중심의 역사입니다. 신화 중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을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뒤로 가다 보니까 삼국사 저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삼국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건데 여기에도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저료란 단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료란 단어가 나올 때는 무슨 체라 그랬습니까?
편년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편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담군조선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편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점 두 번째 가다 보니까 삼국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등한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국을 통일했던 게 뭡니까? 신라조 결론절이요. 이때 통일신라부터는 신라를 정통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선 15세기 역사책을 제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동국통감이 등장하고 있어요. 동국통감 시험 문제에 꽤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15세기 역사에서 제일로 중심으로 하는 단어가 이쪽에 있는 고려사와 이쪽에 있는 동국통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국통감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국통감은 자 어느 왕 때 완성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동국통감은 성종 때 편찬된 책으로서 누가 편찬합니까? 서거정의가 편찬하고 있었다. 서거정이 편찬했던 동국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국통감은 점 첫 번째 보다 보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 책이 있죠. 결론적으로. 또는 공군의 동국사략이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누락되고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통감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럼 무슨 채입니까? 이것은 편년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동국통감은 단군조선부터 어디까지? 고려시대까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점 세 번째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료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료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 이 동국통감 삼국 이전의 내용을 어디에 기록한다? 외기편에 기록합니다. 삼국시대 내용을 삼국기에 기록하고 있다. 통일신라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신라기에 기록하겠고요. 고려시대 내용을 고려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로 하면서 크게 4개 단어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 책은 여기는 왕권정치 역사죠. 여기는 신권정 역사죠. 이것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15세기 역사에서 고려사와 동국통감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데 옆에 날개 사료를 보도록 합시다.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먼저 고려사를 보도록 합니다. 그대로 읽는데 중요한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자, 중략기입니다.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범례는 사마천사기를 따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마천사기라는 것은 기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기전체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의는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하였습니다. 관찬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왕의 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봉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를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보인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사는 기전체 역사예요. 기전체는 본기세가 이렇게 나가는데 삼국사계는 본기가 있고 세가가 없니만 기전체지만 고려사에는 세가 본기가 없고 잠깐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본기가 있고요. 세가가 없어요. 이게 삼국사기예요. 근데 고려사에는 뭐가 없느냐? 고려사에는 본기가 없고요. 뭐가 있다? 세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갑니다.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신돈의 자식인 우왕과 장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려사에서 우왕과 장왕을 신돈의 후예로 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들어갈 어디 세가에 넣지 않고요. 열전으로 내려버린 거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본 사료예요. 머릿속에 넣으시고 밑에 동국통감의 사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국통감의 사료가 등장하는데 1번과 2번이 등장해요. 근데 2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보셔야 되겠지만 2번을 더 중시합니다.
처음부터 봅니다. 삼국 이하의 역사를 뽑고 겸하여 중국사를 채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법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했습니다. 여기서 자치통감은 무슨 체? 편년체의 가장 대표인 체계예요. 그래서 동국통감이 무슨 체라 그랬습니까? 편년체라 그랬어요. 기전체의 가장 대표님은 중국의 사마천사학이었고요. 편년체는 동국 자치통감이다. 계속 갑니다. 자, 법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하였습니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라고, 자, 삼국시대는 삼국기로 기록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겠고, 신라가 통일하였을 때는 신라기, 통일신라 때가 신라기라 그랬죠. 이렇게 나오겠고, 자, 사만 이전은 외기라고 하면서 1400년 동안 국제의합과 국군의 장단과 임금의 잘잘못과 정치의 성세를 모두 거듭 씻어드렸다. 삼국 이전이 외기라 그랬잖아. 여기는 안 써졌는데 고려시대 내용을 뭐라고 기록한다? 고려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왔던 우리가 15세기 역사책에서 사료에서 자주 나오는 고려사와 동국통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세기나 7세기 이거를 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6세기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17세기나 16세기나 동일한 역사적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하고 17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사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그랬죠. 사대는 중국을 추종하는 성향이고 사회를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역사에서 누구를 중시한다? 기자를 중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15세기 역사의 누구 중심이었던 당군 중심의 역사관을 아마 비판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책 봅시다. 특징, 존화주의, 왕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화주의는 중국 추종 성향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대주의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살인파의 일반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문화의식을 반영하는 역사서가 편찬되고 있었다. 사대적, 보수적이란 이야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 기자에 관한 역사서를 편찬했던 책으로 기자지가 있다든가 기자실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자지는 윤두수가 쓴 거고요. 기자실기는 이익, 율곡 이이죠. 이이.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다 보니까 동국사략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국사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박상이 쓴 거예요. 자, 이쪽에도 동국사략은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이가 쓴 거고요. 여기는 박상희가 쓴 거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다 보니까 당군조서부터 고려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 동국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자, 여기 동국통감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학자의 교양서 목적이었다. 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할 목적으로 동국사략을 편찬하고 있었고, 점 2에 가다 보니까 고려에서 전리를 지킨 사람, 여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정도진한 사람은 고려에 대한 절개를 안 지키고 들어가는 겁니까? 세왕조를 개창했던 분이죠,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동사차녀가 등장합니다. 오은이가 썼던 동사차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처음 첫 번째 보니까 기재원체 형식에 가까운 관찬사설. 관찬은 뭡니까? 정부가 편찬한 거죠. 여기에 반대적으로 나온 게 사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이 편찬한 거죠. 개인이 편찬한 거죠. 이렇게 등장하겠고, 처음 세 번째 가니까 박상의 동국사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네요. 그러면 이 기자에 관한 역사를 썼던 16, 17세기 살인파의 역사서죠. 이것은 나름대로 역사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면으로서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의 문화민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화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겠고, 혹시나 일본이나 여진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여기에 대항한다. 오랑캐 침략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자의 역사는 긍정적이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은 중국만 바라보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한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국제 정세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게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데 지우고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조선왕조 실록은 자주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문제에서 써먹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데 잠깐 우리가 이름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실록이란 단어가 나오죠. 통감이나 절요나 실록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것은 무슨 채로 돼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편년체로 돼 있는 역사책이라 그랬죠. 그런데 조선 왕에 대한 내용을 편년체로 기록한 거다. 그러면 조선시대 왕이에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언제 편찬하느냐? 그러면 국왕의 사후에 편찬하게 됩니다. 왕이 죽고 나서 편찬한다. 살았을 때는 편찬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죽고 나서 후대 왕들한테 나름대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편찬하고 있다. 그러면 이 편찬하기 위해서는 관공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래서 관공서로 고려나 조선이나 역사를 편찬한 관공서가 뭐가 있습니까? 춘추관이 있어요. 근데 왕이 죽으면 춘추관 내에다가 별도 임시관청으로 실록청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편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편찬할 때는 기초 자료가 등장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때 기초 자료로 나오게 되는 게 사초가 나와요. 또 시정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초라든가 시정기가 등장하고 있다. 춘추관 시정기라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시정기가 등장한다든가 승정원 일기가 등장합니다. 승정원은 뭐였습니까? 왕의 비서기구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고 국가의 최고 통치기구 어디였습니까? 의정부였죠. 의정부에서 법률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등록이 들어간다. 초보도 등장하겠고요. 조선후기 같으면 의정부 등록을 대체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비변사 등록이죠. 이 비변사 등록도 들어가고 있다. 정조 이후 때는 일성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소문도 들어가고요. 국가정책에 대한 상소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기록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문집이라든가 일기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실록청에서 편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왕조실록은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를 인정하느냐? 그러면 조선왕조를 개창한 분이 누굽니까? 태조잖아요. 태조에서부터 어느 왕까지를 인정하냐면 철종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또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등장해요.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이 철종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고종 뒤에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시험 문제는 고종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 누구? 순종까지 기록했다.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고종까지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실록청에 편찬하는데 이때 편찬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로 처음에 편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일로 처음에 기록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하게 돼 있죠. 이 수정을 한 것을 중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수정한 것을 우리가 정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정초가 끝나면 이제 인쇄가 들어가요. 그러면 책이 완전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원고들 있죠, 기본 원고들. 이것을 어떻게 한다? 폐기 처분합니다. 세금 정에서 세자가 씻을 세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폐기 처분하면서 다시 종이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서 일반적으로 왕조실록은 왕을 인정하는 것은 실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왕을 부정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일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 일기로 써진 사람이 광해군이나 연산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해군이나 연산군은 전부 다 폐위된 분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다 보니까 개정실록도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개정도 가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편찬했으면 보관해야 될까요? 보관하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4대 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4대 사고에 보관하다가 임진왜란 때 전주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전주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몇 대 사고를 보관한다? 5대 사고를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춘추관 사고는 파기된 거죠. 소멸된 거고, 나머지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전한다든가 우리나라 전한다든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에 전하던 것도 있습니다. 5대산 사고본도 있어요. 일부지 전하다가 우리나라 이것도 반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관하는 건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볼 수 없습니다. 혹시나 왕이 볼 수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볼 수 없고 왕조실록 중에 잘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을 취사 선택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국조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조보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왕조실록 못 본다. 여러분이 생각하시 바는 왜 못 보느냐? 왕조실록은 왕이 죽고 나서 편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의 내용을 후대왕 때 편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후대왕이 누구예요? 선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선왕이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를 잘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대왕이 기록할 때, 왕 때 기록할 때 정치를 잘못했다.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왕 좀 정치를 잘하지 왜 그랬니?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아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쓴 사람이 잘못하면 탄압이나 제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왕조실록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관을 4대 5대 사고에 보관하는데, 원래 창고에 보관하다면 습기가 먹죠. 그러면 썩어버릴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전임사관 한 명을 사고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떼아 뺏에서 말리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포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세라는 단어는 꽤 불편한 단어인데 시험 문제에 써먹었으니까 한번 확인 정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내용이 되는데, 역사서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두셔야 됩니다. 고려사와 동국통가,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은 좀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로 가면은 04번이 등장합니다. 04번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리서와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03다. 지도라든가 지리서 분야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이 지리서나 지도를 편찬한 목적이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중앙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방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의미에서 편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할 거 있습니다. 중앙집권이나 국방 강화를 추구했다. 우리나라 집권파가 누구냐? 15세기를 지배했던 관악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훈구파들이죠. 사림은 뭡니까? 이것을 배제하면서 향촌자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 훈구파가 중심, 관악파 중심이니까 이 지도나 지리서 편찬도 결과적으로 누구 중심이다? 15세기 관악이라든가 훈구파가 주류 집단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세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5세기 나오는데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여기 지도 측면에서 나오게 되는데 15세기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등장하네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을 쓰는데, 자, 날개 쪽에 가면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에 관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진이 나와 있죠. 지도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체크하시겠고, 사료가 있습니다. 자, 사료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료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천하는 지극히 높다. 이것을 줄여서 수척의 복으로 지도를 만들면 자세하게 그리기 어렵다. 이제 그 다음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만든 지도에 우리나라를 상세히 그려넣어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든 지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가다 보면 중국에서 만든 지도가 어떤 지도가 나오느냐? 성교 광피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성교 광피도에다가 혼일강리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시킵니다. 우리나라 것 지도와 일본의 지도를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든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에서 국도라고 돼 있죠. 국가의 도읍지에 관한 지도라는 이야기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라고 하는데 이 지도에는 자 어디는 있냐면 유럽 나옵니다. 아프리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메리카 지역이죠.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왜 안 나오냐면 아직은 콜럼버스가 미국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메리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와 일본을 좀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중국도 크게 그린 건 맞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다 보면은 혼일강리 역대기도 사진을 보시다 보면 중국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커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그린 게 맞지만 어쨌든 간 우리나라를 크게 그렸다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신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곤군의 발문이 여기에 나와 있다. 곤군의 발문이 기록되어 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할 때 어디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교재 보면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어느 왕 때 만들어진 지도다? 태종이라고 나와 있죠. 태종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도도가 등장하네요. 팔도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세종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고려 말에 있었던 팔도지도를 바탕으로 세종 때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러면 없겠고 동국지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동국지도는 좀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동국지도를 우리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국지도 언제 때 만들어졌습니까? 세조 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누가 만들었다? 양성지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도는 과학기구였던 인지를 사용했던 우리나라 최초 실측지도고 압록강 이북을 자세히 그렸죠. 북방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자 동국지도를 꼭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그랬는데 참고로 넣으시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넣으란 이유가 뭐냐면 참고적으로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가 나와요. 조선 전기의 동국지도는 누구 거고요? 양성지 거고요.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는 정상기 겁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후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조선 전기의 동국지도와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 요거는 북방을 자세히 그려서 자 북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그랬죠. 근데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의 축척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백리척의 축척법의 결론적으로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권 내놓고 설명은 어디로 간다? 후기권으로 가버린다든가 후기권 내놓고 설명을 정기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방역지도 명종 때 16세기에 나왔는데 팔도의 주연이라든가 병영과 수영을 표시하면서 만주나 대마도도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쪽 지리서가 등장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리에 관계된 내용에 지리서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나왔던 지리서로 신창 팔도 지리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참팔도 지리지는 세종 때 나온 거로 조선 왕조 최초로 만들어진 지리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다 보니까 팔도, 신찬이란 말을 살짝 빼버리죠. 팔도 지리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세종 때 양성지가 건의에 의해서 편찬된 겁니다. 그리고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동국여지 승남,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서적 결론절이요. 이 동국여지 승남의 저본이 되고 있다. 바탕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겠고. 자, 동국여지 승남 성종입니다. 자, 지리서 중에 아마 그래도 의미를 갖는 게 이 동국여지 승남이 될 겁니다.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왕 때 편찬했느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왕? 성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동국여지 승남에 대한 사료를 내놓고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편찬한 왕 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경우 문제도 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책에 편찬에 성종 때 편찬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 세종 때의 신참8도 지리지를 대본화하고 있었다. 특징에 보다 보니까 각 9년의 전도, 9년의 연역, 지세, 인물, 풍속을 자세히 기록했고 서거정 등의 시문과 김종직의 발문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봐두시면 되겠고, 신정 동교의 승남이 나오게 되는데 중종입니다. 이 동교의 승남을 개정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신정 동교의 승남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특징에 보다 보니까 남송의 방여승남이라든가 명예 대명일통의 체제를 참고해서 편찬한 거예요. 그리고 해동 제국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해동 제국기, 이 해동 제국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종 때 일본에 갔던 관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숙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왔던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해동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 원래 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강한데 여기는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해동제국기는 어느 왕 때 만들어졌다? 성종 때. 참고로 내용은 큰 필요가 없어요. 성종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옆에 날개에서 하나 잠깐 참고로 들어갑시다. 9년의 읍지를 먼저 해야겠네요. 16세기는 일부 9년의 읍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부 9년 읍지라고 하는데 그게 팔도 총도가 있죠. 이 팔도 총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팔도 총도에는 자, 울릉도나 독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울릉도나 독도가 기록되는데 이 팔도 총도 사진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신정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는 겁니다. 신정 동교의 승남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번 강을 정리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정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제가 이번 강에 이야기했던 게 조선전기의 역사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전기 역사서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등장했을 거예요. 조선 문종 때 나왔던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력, 아니 고려사하고 성종 때 나왔던 뭡니까? 동국통감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 꼭 보셔야 될 게 좀 지우고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고려사가 나올 거예요. 역사편에서. 자, 고려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성종 때 나왔던 게 뭐가 등장합니까? 동국통감이죠. 이것 두 개 역사편에서 15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사는 기전체 책인데 이와 똑같은 기전체 책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전체가 뭐가 있다? 삼국사기가 있다. 그래서 고려사와 삼국사기를 비교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료를 보면서 비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국통감, 15세기 성종 때 나왔던 역사책인 동국통감입니다. 이렇게 고려하시겠고, 그리고 나서 지리서와 지도, 조선왕조실록 참고하시고요. 지리서와 지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쓸 게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지도 전기 것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후기 것 비교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 진짜 참고로 동국여지 성남,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